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수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수험표를 받고 선택 과목 접수 내용과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됐던 과기정통부 R&D 예산 가운데 8천억 원이 되살아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것으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을 1조 1,600억 원 감액하고 연구원 운영비와 학생 인건비 등 2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전기 에어택시가 첫 시험 운행에 나섰습니다. 최대 시속 320km로 맨해튼에서 JFK 공항까지 7분 만에 갈 수 있는데 전기로 움직여 소형 헬기보다 소음도 1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자 지구에 겨울비가 내려 감염병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 대변인은 가자 지구의 수인성 전염병과 박테리아 감염, 특히 유아 설사가 급증했는데 비가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원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은 같은데 용량을 줄인 꼼수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용량 변경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 정부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이면 수능을 보러 가잖아요. 가서 최선을 다해서 봐야죠. 배우지 못한 게 평생 한이 된 거예요. 수능을 봤다. 이 나이에. 평생에 보람이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꿈이 있으면요. 꼭 이루어져요. 뭐 배움의 길은 끝이 없잖아요. 솔직히 머릿속에 안 들어서 그렇지 정말 욕심나는 건 너무 많아요. 자랑스럽다. 어머니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 이루셨으니까. 손녀딸하고 나란히 있네? 평소대로만 하고 오셔요. 네, 화이팅! 화이팅! 고마워, 안녕. 이게 동기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네, 동기로서 응원한다. 우리 여러 학생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도전에는 한계가 없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70살 수험생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계속해서 수능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수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일에 자신의 수험표를 받고 선택 과목 접수 내용과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과 일반 수험생 분리 없이 모두 한 공간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전년보다 3,500여 명 줄어든 50만 4,588명입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이 32만 6천여 명이고 졸업생 응시생은 15만 9천여 명으로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자 비율이 35.3%로 집계돼 28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도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이 하루 남은 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조절일 텐데요.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일 없도록 준비물과 주의사항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장엔 별도 고사실도 칸막이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KF94 마스크를, 의심 증상자는 KF80 마스크를 쓴 채 일반 수험생과 같이 시험을 치르는데 확진자는 점심 식사 장소만 별도 제공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확진자와 의심 증상자에만 권고되지만 수능 뒤 수시 일정이 남은 만큼 일반 학생들 역시 마스크 등 기본 방역은 챙기는 게 좋습니다. 확진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요새 독감도 많이 돌기 때문에 시험장엔 8시 10분까지는 입장해야 하고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형만 허용되고 디지털 시계나 스마트워치는 금지됩니다. 수정 테이프, 지우개, 컴퓨터용 사인펜과
여분의 흑색 연필과 샤프심도 챙기는 게 좋지만 샤프는 시험장에서 준 것만 씁니다. 태블릿, 무선 이어폰, 전자담배는 집에 두고 가고 휴대전화는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역대 수능 부정행위 1위는 시험 종료 뒤 답안지 작성이었습니다. 시험 종료 시 바로 시험지에서 손 떼고 필수 과목인 한국사 시험 응시와 탐구 영역 선택한 순서대로 풀기,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컨디션입니다. 신경 안정제는 물론 피로 회복제나 커피 등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피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교도소 안에 소년 수용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운영됩니다. 소년수들은 지난 3월 문을 연 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하며 출소 후 달라진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칠판에 적힌 수학 공식을 꼼꼼히 공책에 정리하는 수험생들. 창살 너머로 언뜻 익숙한 풍경이지만 수의를 입은 소년들이 공부하는 이곳은 만델라 소년학교입니다. 17세 이하 수용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 남부교도소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잘 따라와 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었는데 처음에 약간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왜 내가 이 걱정을 해야 됐지라는 정도로 애들도 되게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소년수 37명이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 올해는 고졸 검정고시에 통과한 10명이 처음으로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수능 당일에는 교도소 안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감독관 지도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온 수용자들이 함께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교실에는 배움에 대한 열기가 넘칩니다. 너네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 이 이후에는 너네가 나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다시 이 공부를 할 수는 없다.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따라왔고 올해 첫 수능을 치르는 수용자 가운데 일부는 내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15년까지 복역하는 이들의 죄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과정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달라진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리사나 수의사,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꾸고 물리학과나 기계공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기술 위주의 직업 교육이 아닌 국영수 중심의 수험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에 나갔을 때 범죄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이 학교 교훈이 된 넬슨 만델라의 명언처럼 소년수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병무청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내일 하루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이튿날인 17일부터 다시 실시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다음 달 22일에 종료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39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가자 지구에 겨울비가 내려 감염병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WHO가 전했습니다. 마거릿 해리스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은 현지 시간 14일 가자 지구에 수인성 전염병과 박테리아 감염, 유아 설사가 늘고 있다며 비가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O는 지난달 중순 이후 가자 지구에서 33,500건 넘는 설사 사례가 보고됐고 대부분 5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15일까지 가자 지구 내 연료가 고갈돼 인도주의적 활동도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비액이 사고 장면을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이런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교통 편의성을 추구하는 UAM, 도심 항공 교통 기술이 나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전기 에어택시가 첫 시험 운행에 나섰는데 시속 320km의 소음도 크게 줄인 이 친환경 에어택시는 내후년부터 본격 상업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6개의 프로펠러를 단 에어택시가 이륙합니다. 뉴욕 맨하튼 헬기장에서 전기로 움직이는 에어택시가 첫 시험 비행에 나선 겁니다. 최대 시속 320km로 맨하탄에서 JFK 공항까지 7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Seats a pilot and 4 passengers and flies at speeds of up to 200 miles an hour. And what that means is that a flight from here in Manhattan to JFK can take as little as 7 minutes. 에어택시는 수직으로 이착륙하는데 소형 헬기보다 비행 소음이 100배나 적습니다. These aircraft are game changers because they're dramatically quieter, which means that we can put takeoff and landing locations in more places around cities like New York. 에어택시 제조사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친환경 에어택시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are going to establish the world's first heliport with infrastructure for electric powered helicopters. 내년 파리 하계 올림픽 기간에도 에어택시가 요금 110유로, 약 16만 원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에어택시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을 1조 1,600억 원 감액하고 대신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에서 2조 원을 증액해 8천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을 되돌렸다면서 국회 예결특위에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장 볼 때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은 줄어든 제품 경험해 보셨습니까? 똑같은 값을 받으면서 양을 줄이는 건데 이런 꼼수 마케팅이 많아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한 팩에 375g 나가는 고향만두.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같은 가격의 중량은 415g이었습니다. 8개 묶음 카스 맥주 한 캔 중량도 가격은 그대로인데 375ml에서 5ml 더 줄였습니다. 들기름 양반김은 5g에서 4.5g으로, 델몬트 주스는 양은 그대로지만 오렌지 과즙 함량을 10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가격은 올리고 중량은 더 줄인 제품도 있습니다. 양파링은 용량을 84g에서 80g으로 줄이고 가격은 100원 더 올렸습니다. 원가 상승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데 소비자들은 미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물건이 많이 올라서 모든 물건들이 다 가격이 올라서 좀 어려운데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죠. 기업들의 꼼수 마케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런 관행을 사기라고 규정하고 제품 용량을 변경하려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브라질이나 러시아 등도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알리고 리터당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유통 매장 안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표시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그 사업자에게 책임을 주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추경호 부총리도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러한 편승, 인상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뭐가 있을지 그건 저희들이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로 팍팍한 살림살이에
이런 꼼수 마케팅까지 더해지지 않도록 투명한 가격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실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이런 대규모 질병의 발생이 더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만큼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한 대비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넥스트 팬데믹을 위해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고경철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맡고 계신 연구실이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잖아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신변종 감염병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선제적이며 빠른 대응을 위해 국가전임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학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곳인가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2020년 4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고위험 병원체인 코로나19는 특수시설이 없는 민간 기업에서 다루기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의 협력과 측면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원 협의체를 발족시켰습니다. 네. 이 협의체에는 사무국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정부 출연 연구소 등 바이오 및 감염병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 협력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앞으로도 짧은 주기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합의가 마련되었고 상시적인 전임상시험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국가전임상지원센터 운영 및 설립에 대한 안건이 의결되었고 이를 근거로 작년 5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에 센터가 조직화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된 신생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전임상시험이 그 임상시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신약 개발 과정은 많은 검증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기초원천 연구를 시작으로 개발 후보물질 선정한 뒤 네.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통한 검증을 거쳐 신약 허가를 받고 제품으로 시판됩니다. 전임상과 임상을 간단히 구분한다면 시험 대상이 무엇이냐입니다. 전임상은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시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임상시험 전 단계인 임상시험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전임상시험 단계가 연구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독성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에게 바로 시험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은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통해 약물의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전임상 시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이제 정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과기정통부에서 발족한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원 협의체의 사무국장으로서 정부와 민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 방역기기,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해 산학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19 대응에서 이 전임상시험 지원센터가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뭘까요? 코로나19와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생물안전 3등급이라고 불리는 BL3 또는 ABL3라는 특수시설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특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민간 제약 바이오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시설과 전문 연구원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소 등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치료제와 백신 후보 물질의 유효성 평가에 주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쪽에서 약 3천여 건을 지원하였고요. 네. 그중에 치료제 9종, 백신 10종이 임상에 진입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내 1호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그리고 국내 1호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1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보시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의료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코로나19는 지속적인 변종으로 변화하며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대다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도는 낮아졌습니다. 다만 또 다른 위험성이 없진 않은데요. 만약 예상치 못한 변종 발생으로 환자 발생률이 높아지면 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전체적인 방역 통제 불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또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네, 감염병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위협적인 감염병 출현은 확실하며 빈도수도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감염병 발생 현황만 보더라도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우리는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대비가 필요할 텐데 지금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 심연중 감염병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선제적인 대비와 응급시에 신속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전임상 시험지원센터는 넥스트 팬데믹에 대한 4가지 선제적 대비와 3가지 신속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제적 대비에 관해 말씀드리면 첫째, 고위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고도화. 둘째, 주요 위험 감염병을 대상으로 선제적 전임상 시험법 고도화. 셋째, 전임상 원스톱 플랫폼 구축. 마지막으로 4번째는 디지털 바이오 시뮬레이션 컨셉의 디지털 전임상 플랫폼 구축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발생 시에 신속 대응 전략으로는 첫째, 중장기적 목표로 동물 대체 시험법인 휴먼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신속 평가 플랫폼 고도화. 둘째, 주요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증된 우수 후보 물질 라이브러리를 확보하는 것. 셋째, 감염병과의 전쟁을 준비하듯 확보된 우수 후보 물질들을 비축하고 패스트 트랙에 활용하기 위한 팬데믹 응급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방역이 국방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인식을 아마 많은 국민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일선에서 계속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고경철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 수능입니다. 앞서 꼭 챙겨야 하는 준비물, 신경 써야 할 사항 다시 짚어드렸는데요. 매년 시험 중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관리를 잘못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옵니다. 디지털 기기는 아예 집에 두고 가는 게 좋고 휴대전화는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